소송 비용, 내가 투입한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분을 채무자에게 부담하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송에서 이기고 난 뒤에 해야 할 일 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시더라도 그 자체로 바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판단만 하는 것이고 실제로 돈을 주는 것은 법원이 아니고 피고, 즉 당사자가 주어야 되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부당한 소송을 제기해서 내가 방어에 성공했을 때도 할 일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상대방이 항소를 하는지 그리고 내가 항소를 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만 이긴 경우, 즉 전부 이긴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1억을 청구했는데 5천만 원만 인정될 경우에는 내가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도 항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때 항소하는 부분은 당연히 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는 것이고 내가 이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항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1억을 청구했는데 1억이 전부 인용된 경우에는 전부 승소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항소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항소하는지 여부도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이 항소는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로 14일 이내에만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는 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소 기간을 꼭 체크를 하셔야 하고 양 당사자가 모두 항소를 하지 않으면 이제 소송은 종료되고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항소를 했다면 나는 가집행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심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1심 판결 이후에 나는 가집행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집행이라는 것은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면 피고, 즉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강제로 뭐 압류, 추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집행입니다. 보통 이제 금전인 경우에는 대부분 가집행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집행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항소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피고, 즉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이 가집행을 할 것인지 여부를 고민하신 뒤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양 당사자들이 아무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 소송에서 이긴 우리, 즉 원고는 피고에게 해결 의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판결문이 나왔고 확정이 되었으니까 이 판결문대로 임의로 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돈이 있다면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돈을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구태여 내가 강제 집행이라는 절차를 취하지 않고서 일거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연락해서 해결 의사가 있는지 정도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결이 확정된 뒤에 연락을 해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돈이 없으니까 분할로 변제를 하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꽤나 있는데 이 협의 과정에서는 당연히 어떠한 내용에 구속되는 것이 없이 자유롭게 언급하고 주장하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고는 대부분 분할 변제나 일부를 좀 감액해달라. 여기서는 이제 지연손해금, 이자 이 부분을 조금 감액해달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승소한 판결이 있기 때문에 감액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아닙니다. 분할 변제, 뭐 일부 감액 이는 내가 받아들이는 경우에만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나는 확정된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바로 강제 집행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때는 당연히 판결문에 지연손해금 규정이 있다면 지연손해금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강제 집행도 채무자가 재산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것 또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일부 감액해서 원금을 바로 변제한다거나 아니면 지금은 능력이 없으니까 분할로 변제한다거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꽤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이것은 채무자가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먼저 살펴보셔야 하고 실익이 나한테 있는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채무자가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투입한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해서 내가 뭐 소송 비용을 이만큼 썼으니 이 부분도 보전을 해달라 이러한 것들도 주장 가능합니다. 자, 이 소송 비용은 제가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채무자가 임의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이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제집행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추심을 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은 대표적으로 은행 계좌가 있고 부동산, 유체동산, 보험, 채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은행 계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은행 계좌에 만약에 돈이 있다면 압류해서 추심하는 것도 용이하고,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은 쉽게 써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은행 계좌부터 묶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을 일단 묶어 놓는 것이 안심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이용하고, 은행 계좌나 부동산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재산을 이제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체동산이나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그리고 채권, 보증금 반환 채권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강제 집행으로 나아갔는데 계좌에 돈도 없고 부동산도 딱히 없어서 방법이 없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이 되는데, 이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일단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부동산이 있었는데 또는 돈이 있었는데 강제 집행으로 나아가니까 없어졌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해서 쉽게 설명하자면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거나 나한테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이 바로 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사자가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소송일 수 있는데, 만약에 분명히 채무자가 소송할 때는 재산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면 사해행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제 집행이 이루어질 상황에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적으로도 강제 집행 면탈죄라는 것이 가능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고소도 많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 명시 신청이라고 해서 채무자 보고 너가 어떠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직접 선서하고 얘기해라 라는 제도가 있는데, 실익이 없다는 평가가 많이 있긴 합니다. 저도 진행해 봤지만 실익이 없는 경우가 꽤나 있었지만, 어쨌든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법인인 경우에도 법인 대표자가 직접 나와서 선서를 해야 하고, 당사자인 경우에도 직접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얼굴이라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뭐하고 사는지, 한 대 때리시는 건 안 되겠지만 뭐하고 사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산 명시 신청도 한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이제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부분인데, 판결문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소송 비용, 내가 투입한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분을 채무자에게 부담하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이제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상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5천만 원에 대해서는 440만 원까지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 보고 책임지라고 할 수가 있고, 1억 원을 청구하신 경우에는 740만 원까지 상대방이 변호사 보수를 책임지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80% 부담한다, 일부 승소한 경우엔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퍼센트의 비율에 따라서 이제 산정되는데, 50%보다 높다면 웬만하면 내가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소송을 제기했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서 상대방이 패소한 경우에도 우리는 상대방에게 내가 부담한 변호사 비용 등을 책임지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소송 비용의 확정 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판결문에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된 경우에는 내가 부담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책임지라고 주장할 수 있음을 기억해 두시고 꼭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송에서 이긴 뒤에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